CPU에 코어가 2개 있으면 듀얼 코어, 4개 있으면 쿼드 코어, 8개 있으면 옥타 코어라고 하잖아요. 그럼 12개가 들어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닥터지비입니다. 인트로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코어가 12개면 도데카 코어예요. CPU는 컴퓨터의 뇌와 같은 것인데요. 컴퓨터에서 거의 모든 계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죠. 최근에는 GPU나 NPU라는 것들과 나눠서 일을 하지만요. 옛날 CPU 혹시 기억하시나요? 286, 386, 486, 펜티엄? 이 시절에는 CPU에는 언제나 코어가 하나였고 1초에 계산할 수 있는 빈도, 그러니까 주파수라고 하죠. 주파수를 계속 높여서 예를 들면 66MHz, 200MHz, 1GHz 이런 것들이요. 주파수를 계속 높여서 CPU의 성능을 높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CPU에서 발생하는 열과 극심한 전력 소모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은 똑같은 CPU를 여러 개 묶어서 거대한 하나의 CPU를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컴퓨터의 성능이 발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똑같은 CPU를 2개 묶어서 2개의 뇌를 가진 하나의 커다란 CPU를 만들어냈고 여기서 각각의 뇌를 코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코어가 2개이기 때문에 듀얼 코어, 그리고 이거를 3개, 4개로 늘려서 트리플 코어, 쿼드 코어 CPU가 생기게 됐죠. 특히 스마트폰에서는 한정된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오랜 시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같은 전력으로 얼마나 많은 계산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은 다양한 용도의 코어가 있어서 성능이 좋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코어 4개, 성능은 보통이지만 전기를 아주 조금 쓰는 코어 4개, 이렇게 4개, 4개를 묶어서 8개의 코어를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러 개의 코어를 사용하는 것이 스마트폰에서도 일반적이에요. 여기에서 코어가 8개이면 옥타 코어가 되는 것이죠. 물론 스마트폰 말고 컴퓨터의 코어도 성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코어를 채택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구입한 맥 프로는 기본형이 8개의 코어, 옵션을 늘리면 12개부터 28개 코어까지 코어 개수가 마구마구 늘어나요. 컴퓨터 CPU를 만드는 회사는 예전에는 사이릭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심지어 모토로라까지 여러 회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텔과 AMD라는 2개의 회사가 시장을 양분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인텔이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며 세상이 인텔 천하였지만 최근 들어서 AMD라는 회사가 빠른 속도로 인텔을 따라잡거나 아니면 어쩌면 이미 꽤 넘어서고 있어요. 그런 AMD가 그저께 발표한 AMD의 리사수가 그저께 발표한 CPU는 무려 64개, 64개 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쿼드 코어, 헥사 코어, 옥타 코어를 넘어서 12, 16, 24, 28, 32, 64 코어 같은 CPU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될 텐데요. 앞으로는 12 코어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보통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 오늘은 제가 가방끈이 길어 보이게 하는 표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 넥타이 귀엽지 않나요? PD님? 가슴에 고양이 한 마리를 품고 진행 중인데 지금부터는 고양이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이나 철학, 수학 같은 것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꽃피고 발달한 곳이 그리스와 로마 지역이다 보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배운 사람들이 쓰는 전문 용어는 많은 것이 라틴어나 그리스어, 휘라보라고도 하죠. 그런 언어를 어원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의사니까 의학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영어로 된 의학 용어의 거의 대부분은 라틴어나 그리스어가 기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영어를 사용하더라도 더 배운 사람들은 그런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것까지 외우거나 사용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쉬운 영어를 사용을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많이 가는 이비인후과는 영어로 부르는 방식이 크게 2가지 정도 있는데 보통은 ENT 클리닉이라고 할 거고 여기에서의 ENT는 ear, nose, throat 각각 귀, 코, 목구멍이죠. 한국식으로 쓰면 귀, 코, 목, 위원 정도 될 것이고 ENT 클리닉이라는 표현이요. 한글로도 이비인후과는 귀랑 코랑 목구멍을 각각 한자로 이, 비, 인후라고 한 것이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좀 어려운 영어 표현은 오토리노라링골로지 클리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토스는 귀를 고대 그리스어 소유격으로 굴절시킨 표현이고, 리스는 코, 라링스는 영어로도 같은 표현인데 후두, 그리고 로지는 여러분들 뭐 무슨 학문할 때 뭐뭐 학에 해당하는 게 로지예요. 그리고 여러 개의 영단어를 연결을 할 때는 가운데에 오를 넣어서 긴 단어를 만드는데, 그렇게 이 4개 단어를 합쳐서 오토리노라링골로지가 이비인후과학이 되는 거예요. 이비인후과학. 마찬가지로 숫자를 셀 때도 1, 2, 3, 4라고 셀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라틴어식 접두어를 사용을 해서 uni, do, tree, quadri 라는 식으로 셀 수 있어요. 이건 라틴어식으로 수를 세는 것에 가깝고, 거기에 해당하는 또 그리스어 표현은 뭐 여러분들도 다 들어는 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하나는 mono, 둘은 di 아니면 뭐 die, 3개는 tree 아니면 try, 4개는 tetra 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CPU의 코어 개수를 셀 때는 코어가 하나일 때는 single, 2개일 때는 dual, 3개일 때는 triple, 4개일 때는 quadruple을 줄여서 quad, 그래서 quad core고요. 6개일 때는 hexa, 8개일 때는 octa라고 하는데, 특이한 게 2개, 3개, 4개까지는 어원이 라틴어고 6개부터는 그리스어 어원을 써요. 만약에 4개 코어가 있는 CPU를 가지고도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어 어원을 썼으면 쿼드 코어가 아니라 테트라 코어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우리는 쿼드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관습 같은 것인데, 뭐 비슷한 이유로 2진수, 8진수, 뭐 10진수, 20진수, 60진수 이렇게 뭐 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2진수는 binary, 8진수는 octal, 10진수는 decimal, 20진수는 bigeesimal, 60진수는 sexagesimal이라고 하는데, 그런 라틴어 어원을 사용하는데 유일하게 16진수만 헥사데시멀이라고 그리스어랑 라틴어 어원을 섞어서 사용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건 그냥 제 추측인데, 왜냐면 지금 이게 굳이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 CPU의 코어 개수를 세는 관습이랑도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16진수를 라틴어식으로 적으면 섹스데시멀이 되는데, 진짜 그 섹스요? 6을 라틴어로 적으면 어떻게 해도 섹스가 들어가서 그냥 뭐 우아하게 그리스식으로 헥사를 쓴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코어 개수를 셀 때는 여러분들 그 이과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그 유기화학 있잖아요. 유기화학에서 탄소의 개수를 셀 때와 똑같이 IUPAC, IUPAC라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국제 순수 응용화학 연합 정도 되는 곳에서 거기서 정한 룰을 사용을 해서 접두어를 붙여요. 코어 개수를 셀 때요, CPU. 5개 이상의 코어를 가진 경우에요. 그래서 8개일 때는 옥타코어, 10개일 때는 데카코어, 그래서 12개일 때는 도데카코어예요. 고대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숫자를 셀 때 1의 자리를 먼저 얘기하고 1의 자리 더하기 10의 자리 같은 방식으로 숫자를 셌는데, 이 얘기까지 하면 영상이 1시간을 넘어가게 돼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왜 그 사람들이 숫자를 그렇게 세는지는 뭐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2를 셀 때는 2 더하기 10, 16을 셀 때는 6 더하기 10, 24를 셀 때는 4 더하기 20 같은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12개의 도데카는 2를 뜻하는, 2를 뜻하는 듀오랑 10을 뜻하는 데카가 합쳐진 거고, 16코어는 6 더하기 10이 돼서 헥사 데카 코어가 돼요. 헥사 데카 코어 하면 16코어예요. 20은 고대 그리스어로는 아이코사인데, 그냥 20을 부를 때는 아이코사를 붙이고, 24와 같이 4 더하기 20으로 나뉠 때의 20은 아이코사가 아니라 코사가 돼요. 그래서 20코어는 아이코사 코어, 24코어는 4 더하기 20이라 테트라코사 코어예요. 특이하게도 뭐 쿼드코사 코어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는 테트라가 들어가요. 이게 그냥 뭐 다 관습이에요. 그래서 28코어는
그 맥 프로의 가장 위쪽 CPU 옵션 있잖아요. 28코어는 8 더하기 20 옥타 코사 코어 옥타 코사 코어이고, 여러분들 먹으면 그 머리 좋아진다는 그 DHA, 뭐 요즘엔 DHA 타령을 잘 사람들이 안 하는데, 그 DHA는 원래 풀 네임이 도코사 헥사에노익 엑시드인데, D에 해당하는 도코사가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도 플러스 코사여서 2 더하기 20, 22예요. DHA는 탄소가 22개 들어있는 유기화합물이라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된 거죠. 이것도 이름을 붙이는 룰이 다 있어요. 그 룰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IUPAC가 정하는 거고요.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30은 트리아콘타, 60은 헥사콘타. 그래서 32코어는 2 더하기 30, 도 트리아콘타 코어, 도 트리아콘타 코어가 되고요. 64코어는 4 더하기 60이어서 테트라 헥사콘타 코어, 테트라 헥사콘타 코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뭐 28코어, 64코어 같이 지금은 되게 비싸요. 다들 이런 류의 좀 많은 코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몇백만 원씩 하는 CPU들이어서, 이런 비싼 CPU를 쓰는 사람들이 보통은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옥타코사 코어, 테트라 헥사콘타 코어 같은 표현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도 있는데, 제 생각에 만약에 뭐 20개, 30개, 60개 되는 코어가 대중화되면, 제 생각에는 그냥 영어 쓰는 사람들은 28코어는 28코어, 한국에서는 그냥 28코어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그렇긴 해도 옥타코사 코어라고 하면 좀 있어 보이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닥터지비의 맥 프로는 지금은 도데카 코어인데, 내년에 Xeon CPU 가격이 좀 떨어지면 옥타코사 코어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오늘은 좀 알쓸신잡 같은 영상이 됐나요? 앞으로도 알아두면 쓸데없는 내용들 제가 많이 다룰 예정이니까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닥터집이었습니다.